판결회를 통해서 속보 관련 내용이 좀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좀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게 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이제 그 다른 언론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의를 신청한 상태고요.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 자체는 첫째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만료된 뒤에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에 적법성이 있냐 없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얘기한 거고 법원이 어떤 이유로 취소를 했는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인용할 때는 인용한 이유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법원이 인용한 이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될 수 없다. 좀 더 기다려봐야 법원이 이거를 구속 취소를 인용한 이유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2월 4일에 윤석열 측에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는데 네. 이게 이번에 지금 막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박은정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지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와가지고 네. 진짜 이 구속 취소 결정 인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를 아마 인용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용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측에서 이 수사와 기소 흔들기를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막 그 논란에 대해서 아마 그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까봐 이거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니 법원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잖아요. 그 체포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그렇죠.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2차 계엄의 시도가 명백히 그 정황들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뭐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거를 이 구속을 결정은 취소합니까? 그런데 이제 내란 우두머리 성립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다만 이제 구속 과정에서 뭐 날짜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법성한 주장에 대해서 일부 그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뭐 공수처 수사라든가 아니면 검찰에서의 구속 기소 이 과정에서 전혀 뭐 위법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또 다투면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탄핵이 되고 나서도 형사 재판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받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 불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네. 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이 다음 주 아마 이제 탄핵 심판 이제 선고가 날 건데 파면이 되면은 일반인 신분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텐데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아마 검찰에서 항고라든가 이렇게 또 불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뭐 서울 그 고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복 절차에 따라서 또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퉈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앙지법에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인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 기소를 하려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뭐냐면 이게 그 1월 25일 날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구속 기소한 날이 26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구속 기소를 했다는 거는 날짜가 하루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주장은 저희가 구속 기간 검사들 이제 네. 구속 기소할 때 뭐 구속 그 신문 일자를 빼고 그다음에 체포도 체포 적구심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날짜가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합쳐서 이제 구속 기간이 기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마 검찰에서
그 체포 적부심 관련해서도 시간까지 계산해가지고 네. 그 시간 전에 기소를 했어요. 사실상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원래는 이제 날로 계산을 하거든요, 날짜로. 그런데 검찰에서 문제가 될까봐 넉넉하게 이렇게 했다는 시간으로 거잖아요. 계산해서 시간 전에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저희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뭐 아닐 것 같고 아직까지는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내용을 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건데 그건 뭐 아니라고 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으니까 이게 구속은 잘못됐다 취소해달라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 아니 있어요. 이 사유로 받아들일 네. 리는 없죠. 이건 없죠. 왜냐하면은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구속 취소가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되었던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네. 이것에 대한 그 적법성 이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문제를 나왔었죠. 삼고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검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이제 검찰청법상 그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김용현도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그 경찰 공범인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런 경찰의 공범이 김용현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단 말이죠. 관련 사건으로. 네, 관련 사건으로. 그러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그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한 거라서 구조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그 구속 취소가 됐다면 이것은 다퉈 볼 수 있다. 이것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 네. 신청을 해야 다시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되겠죠. 검찰에서 기의 신청을 해서 아마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잖아요. 뭐 재판에 그러면 법원에 다시 영장이 발부가 되죠. 불출석 피고인에 다시 이제 대해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사법부로부터 아니요, 발부를 법원이 받아야 직접 발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법원이 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오면 그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시켜버리는 거죠. 법원이 직접 그렇게 그냥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적으로. 거죠. 뭐 예. 검찰의 청구 없이 청구 없이 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그러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참석을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구속 사유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도망할 염려 때문에 구속 영장 발부할 수는 없는 거죠. 도망 뭐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고 네.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불복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구속 취소 네. 결정에 이 법원의 대한 결정, 이 쥐기현 부장 판사의 이 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서 네. 검찰에서 이것을 뭐 다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분의 다툼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그거는 이제 아마 서울 고법에서 할까요? 그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또 뭐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또 꼼꼼하게 따지려면은 뭐 내일 당장 이것을 해서 인용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상당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가장 큰 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풀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맨날 구속시킬 때는 범죄 중대성 때문에 구속시킨다며. 와 이건 난 정말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럴 만큼 피고인 측의 그 언론 플레이라든가 그 공격이 법원 흔들기가 뭐 도를 지나쳐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법원을 흔드는 아니 법원이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흔들리면 안 되지. 되지. 그럼 나도 그럼 흔들게. 그런데 여기 극우 집회가 구속 취소가 중요한 슬로건인 건 맞아요. 네. 예, 지금까지 여기에 상당히 집중해 왔던 네. 것도 맞습니다. 맞고 네. 법원도 흔들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이 매우 위험 수위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 인물이에요. 네. 사실은 저 정도의 최후 진술이 나올 정도라면 자유의 몸이 되고 관저에서 다시 보좌를 받을 때 어떤 또 거기 아직 내란 세력들의 잔당이 살아 있는데 이후에 상당히 국가적인 지금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여전히 뭐 중국 간첩, 북한 간첩
뭐 그냥 싹 때려잡자는 식으로 이거 최후 진술을 해놨는데 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계속 그 구구 메시지들을 갖다가 이걸 확장시키고 극우의 광장을 소환하는 나는 이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아 지금 나와가지고 김성훈이도 다 살아있고 진짜. 검찰에서 봐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나와서 거기에다가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탄핵이나 아니면 형사재판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또 공수처나 사법부를 흔들어 대겠어요. 이거 잘못된 걸로 이렇게 해서 구속해 놨다. 불법 구속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분명히. 아니, 이 사회 혼란을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괴롭네 나. 이제 법원이 지난번에 그 아.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을 또 불허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에서 우리가 윤석열 조사하겠다고 연장을 신청했는데 그 검찰은 보안 수사권이 없다고 이제 결정해서 불허했는데 그때도 법원에서 결정이 검찰 그 공수처의 그 구속이 잘못됐다라든가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든가 이런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만 결정해라 이래가지고 그에 따라 기소했고 오늘 이 결정도 아마 이제 결정문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이게 구속이 뭐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라든가 수사 전체가 잘못됐다 불법이다라는 그건 아니겠죠. 이야기보다는 네, 뭐 그거랑은 뭐 관련 절차적인 없는데. 부분이 네. 잘못됐을 때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크게 뭐 대세의 실체에 문제를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극우 그 폭동 세력들에게 어쨌든 명분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먹잇감을 중심에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의 내란 속에 피고인 윤석열이 또 등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극우 맞습니다. 집회에 이제 등판하겠죠. 그럴 그러면 수도 있죠.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극우 집회에 등판한다? 영상으로라도 등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 지금 진짜. 우리의 상상력을 마구 확장하는 것보다 검찰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던 부분이 두 가지예요. 아까 25일인데 26일에 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를 누락했다. 이게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결정문을 좀 보고 네.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지금 이 결정 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국민의힘은 입장 아주 내고 있어요. 신났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거 애초에 구속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주장해요. 예, 오세훈도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너무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게 이제 이 사회의 이 대혼란을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결정이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뭔가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에서 공격을 하려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불쏘시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또 내란 선동을 하겠습니까? 아니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우 쪽에 너무나 큰 땔감을 지금 엄청 큰 땔감을 집어넣으신 네. 거죠. 아니 이 결정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구구적 네.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재 결정을 앞두고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헌재를 부수자고 했습니다. 맞아요. 헌재를 부수자고까지 얘기했죠. 근데 이제 얼마나 더 공수처를 공격하겠죠. 헌재도 공격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탄핵에서 뭐 파면이 나와도 얼마나 또 저항하고 막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잖아. 힘으로 밀어붙이면 통한다는 잘못된 교훈이 학습될까봐 두려운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게 극우의 힘을 더 보태는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작용할까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 탄핵 때 사회적 분위기가 긴장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건 가포비상령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아. 이제는. 아 진짜 너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구속 기간 만료 아마 구속 기간 때문에 네. 취소가 인용이 된 것처럼 아 그렇게 지금 되는 그렇게 거겠습니까? 아마 재판부 설명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25일, 26일 네, 그거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네, 이게- 그러면 제가 그 전까지 상황만 정리하고 우리 의원님이 뒷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게 1월 25일까지가 네. 구속 기간 만료다. 맞아요. 그런데 왜 검찰 너네는 1월 26일에 구속 기소를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시간 지났다. 아, 지났다. 그래서 빨리 풀어줘라. 라고 이번에 청구를 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은 그 피고인의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가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 이렇게 해서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구속된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하려면은 위법 논란이 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게 그 숫자를 그건 하나 거의 다 정하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네, 그 윤석열 측 주장을 네, 사실 핵심 주장들은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까지 계산해서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이 이렇게 받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제대로 잘 해서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그걸 계산인가? 계산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결국은. 네, 네. 계산이 다르다는 네, 거지. 네. 아니 근데 실제 그때 또 법원에서 구속- 지금 보니까 네, 그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 네. 윤석열 네, 쪽에서. 네. 근데 체포 적부심도 저희가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을 위해서 수사 기록이 가고 오고 이 날짜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간 날, 온 날. 구속 그런데 기간. 체포 적부심 관련해서는 그 규정이 없어요.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서 체포 적부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가고 오고 한 그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덜어내서 더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체포 적부심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제기한 체포 적부심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그 기간 합쳐가지고 구속 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26일 날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주장대로 25일 날 기소를 끝났다. 했었어야 됐다.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검찰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아니, 그거 파악을 하나 못할까, 개선 못해? 이게? 아니 그건 규정이 없어서 규정이 그랬던 없어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규정이 심지어 체포 법원에서 적부심. 그 구속영장 연장하는 거 불허하지 않았어요 그때? 네. 그죠. 이제 맞아요. 연장은 불허했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네. 또 이건 계산 잘못했다고 또 풀어주고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이제 그 법기술자들이니까 막 꼼꼼히 법 모든 걸 하나하나 이제 문제 삼다가 그 중에 하나 걸린 거죠. 와. 사실은. 네. 거의 참사 수준이라고 아, 봐요. 그러니까요. 참사. 지금 아니 그거 하나 계산을 못해? 아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야 분통을 터뜨릴 수 있지만은 지금 이거는 사법 과정에서 뭔가 변수가 출현한 거는 맞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탄핵이 예상되고 그거가 이제 최고조로 결집하는 시점에 위험한 인물 우두머리가 지금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상태가 되면은 아마도 힘으로 더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조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법원을 그거는 흔드는 거예요. 예, 그거는 명확합니다. 예, 이랬을 때 일단은 어떤 법관들이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게 사회 혼란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그 검찰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검찰 입장? 지금 검찰 입장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건 없고 지금 시기도 시기인데 또 하나 법원 쪽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절차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 의문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지금 나온 거거든요. 검찰 쪽의 입장은 아직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항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다투어야 하는 문제이죠. 예. 네.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당황스럽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1분 전에 이 네. 속보가 지금 나와가지고 오프닝하기 직전에 이 속보가 지금 나왔는데 자, 아. 제가 설명 자료 보냈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운데 이거. 야,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변수도 또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뭔지 지금 빨리 어떤 비상대책을 네, 뭐 좀 세워야 맞습니다. 뭐 되겠습니다. 지금 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시 반에 비공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걸 또 냉정하게 이미 뭐 일어난 일이니까 네. 요거를 또 의원님 말씀처럼 냉정하게 잘 대응을 해 네.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 뭐
적절한 비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저희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 배제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리에서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이. 그랬는데 그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측에서. 네, 저희는 이제 그 비위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 배제에 대해서 집행 정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행정법원에서 집행 정지를 인용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그래서 윤석열이 그 크리스마스 직후인가요? 그 전날인가요? 그 다시 검찰청으로 그 대검으로 돌아왔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로 황망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중대 비위 저지른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를 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윤석열과의 싸움은 언제나 이런 뭐 다양한 변수가 항상 있어서 그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은 아마 그 그 법원에서 구속 기간 때문에 얘기한 거라서 취소한 거라 가지고 실체적으로 뭐 수사건, 공수처 수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그건 아닌 것 대해서는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설명자를 보니까 그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 기소 자체가 적법하고 재판에 실체에 영향을 미칠 거는 없다. 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저는 이제 주 초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 선고를 조금은 늦추는 거를 좀 늦춰요. 고민하지 않을까. 예측입니다. 예측, 의원님. 예, 저는 예측입니다. 그렇게 예측하지 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진행상. 네,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초에 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봤고 하면 13, 14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왔고 저는 그 일정엔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누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얘기된 것은 이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따주는 재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네. 이자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냐 없냐 사실은 얘기하자면 헌법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사실 초에 하나 말에 하나 우리 가슴이 타들어가는 건 있지만 저는 뭐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걱정하시는 거 뭐 이해하지만 헌재에서도 그런 폭동이나 등등을 제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헌재는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헌재에서 파면되는 순간 많은 게 이게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 이거 진짜 잘못된 거다.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되고 저희 당도 저는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네요. 시민들의 네. 역량을 총 결집해야지 진짜 맞는 말씀. 지금 주자들이 대선 행보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들고 이럴 때가 아니다. 네. 예, 그게 민주당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맞는 말씀인 것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 소식이지만 지금 판결문 보셨잖아요, 최욱 씨도. 네. 그거 보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변호인들 윤석열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다 받아들여졌냐? 아닙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네, 있냐?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예, 안 받아들였고요. 네. 그 나머지 주장한 부분이 뭐였냐면 윤석열 변호인들이 이게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범죄 요건이 안 된다는 식의 주장. 네. 예, 그리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네. 내용은. 그래서 절차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때 체포 적부심이라는 거 우리가 되게 생소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온갖 네. 법기술을 활용했는데 그 체포 적부심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넣냐 안 넣냐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연장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법원이 되게 저는 부담이 많이 돼서 꼼꼼하게 봤구나. 꼼꼼한- 여지를 하나도 없애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일말에 네. 판단에 흠결을 주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대응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 윤석열이 동영상이나 그리고 그 극우 집회에 나온다. 저는 그거는 뭐 헌재 판결에 파면에 도움이 되는 행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짜 의원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 윤석열 측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줬다라는 말은 그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거는 방금 너무 우리 의원님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체포 적부심 네. 그 기간을 구속 기간에 넣을 거냐 뺄 거냐 이게 쟁점이었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사법부는 그 기간은 넣는 게 아니다. 그건 빼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의원님 첫 판례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이런 첫 사례를 판례인 보지 거예요. 아, 못했고 왜냐하면 그런가요? 네, 체포 없었어요. 적부심을 거의 해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검사 생활하는 동안에도 구속 적부심을 하지 체포 적부심을 하지는 않죠. 근데 네. 그 여러 가지 버킷을 부렸던 거죠. 예.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겁니다. 네. 그 와중에 그래서 이번 3월 8일 촛불 집회에 좀 더 많이 나와주시고 내일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응원봉을 많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직진하게 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이 내란 종식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사치였나. 네. 다시 한번 정말 제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 너무 진짜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된 게 하나도 없었어. 네. 실제로.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뭐 탄핵이 당연히 될 걸로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느슨해지는 거를 다시 긴장을 잡아야 돼요. 네. 이건 내란 종식은 마지막 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우리가 그걸 감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내란 종식 해야죠.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윤석열 구속이 취소돼 가지고 정진석 긴급 회의를 준비한다는데 아니 어차피 대통령직은 지금 직무는 정지돼 있어요. 정지된 상태인데 그럼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의미가 말도 안 있어요 되는 이게? 얘기지. 대통령실은 뭐 복귀를 지금 예상하고 또 뭐 무슨 수보 회의도 뭐 하겠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 그냥 이건 말이 안 제스처라고 되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직무가 지금 정지된 상태는 똑같은 건데 무슨 회의를 왜?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까지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정진석의 저 행위도 그냥 그거의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눈으로 저들을 판단하면 복장만 터짐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쪽의 그 행동들은 보니까 이제 기세 싸움인 건데 네. 자기들이 멀쩡하다는 모양새를 계속 취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거를 무시하고 법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의 헌법재판소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대통령이고 그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모양새를 취하는 거죠. 그냥.